안녕하십니까. 라이온킨즈의 연은입니다. 오늘 주제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조산모사에 선동당한 우리의 20, 30대 청년들이라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좌파 교수들이 이 정부의 고위 관료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분의 1이나 됩니다. 그 이외에도 1980년대 대학가를 장악한 좌파 세력들은 일부는 시민단체로, 일부는 강단으로 자리를 옮겨 그들의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입니다. 그 외에도 전대협 출신 정부 관료 및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아주 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문 대통령은 관료 대신 좌파 시민단체 출신을 중용하고 있는데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출신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법개혁의 투톱으로 불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여연대에서 활동했으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여연대 출신이고, 환경 분야로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안병욱 전 차관은 물론 김해애 청와대 전 기후환경비서관 등 시민환경운동가 출신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나마 경제 쪽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장관이 있습니다. 바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며칠 전 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특별 위로금이랍시고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경남지사 바둑이 김경수는 100만 원이라는 깜짝 놀랄만한 사탕을 들고 나와 국민들을 다시 현혹시켰는데요. 역시 선동의 대가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심성 현금 살포로 거의 폭망하고 있는 문 정권이 탈출구를 찾고 이미 사이로 총선에 기울어진 판세를 뒤집어 보려고 발악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용 같은 사람들에게도 100만 원을 주시겠다고요? 정말 제정신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박원순, 이재명 같은 좌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는지. 청년 희망 자금이라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도서 상품권이나 학자금 지원, 교통카드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신청해서 다 주는 현금 살포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 자금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몰라서 이러는 것일까요? 금품선거, 김영란법 등 현금성 또는 정치적 뇌물에 대해 정의로운 척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는 이 좌파들을 잘 보십시오. 차떼기 당인이 받지도 않는 뇌물을 무슨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제목으로 벌써 3년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아예 대놓고 전 국민을 상대로 공짜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무언가 많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주는 뇌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 주머니에서는 한 푼도 나가지 않는 돈이죠. 그나마 이번 좌파들의 이런 계략을 간파하고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 좌파 선동가들의 전 국민에 대한 현금 살포 지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다 현금을 깔아주기 어려우니 지원해주는 방식보다 이번 추경에는 기초생보 대상자나 의료보호 대상자, 주거보호 대상자처럼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그 성격에 준하게끔 지원하려고 소비 쿠폰이나 특별 돌봄 쿠폰 형태로 드리자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휴, 정말 다행입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무차별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제한적 복지를 주장하며 용기 있게 좌파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물론 돈 100만 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분명 그 돈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그 돈은 결국 국가 부채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국민들을 현혹하던 그 말, 일자리 창출. 이 문재인 좌파 정부 정책에 따르면 2022년까지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명을 늘린다고 합니다. 아마 20, 30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문재인이 너무나 고마운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들이 절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 부채는 1,430조, 2018년 기준 문재인 정부의 국가 부채는 자그마치 1,680조나 됩니다. 쉽게 말해 한 해 평균 125조 원의 빚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과연 누가 갚게 될까요? 간단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대학생 포함 20, 30대 인구는 1,409만 4,116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부채 증가율로 볼 때 22년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거의 2,000조 원에 육박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청년층 1,400만 명 중 17만 명은 공무원을 시켜준다고 치고 나머지 1,380만 명은 문재인 정부가 쌓아놓은 국가 부채를 떠안아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청년 1인당 떠안아야 할 부채는 자그마치 1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정부는 여러분들에게 빚을 지우면서 선심성 복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100만 원을 주고 뒤로는 1,500만 원을 빼먹는다는 말이죠. 전 국민인 5천만 명을 나눠도 1인당 거의 4천만 원의 빚을 지우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신생아부터 100세, 노인 등 비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까지 포함된 상황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4인 가족 기준 가정당 2억 원 정도의 빚더미를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부를 쌓고 경제 규모를 늘려 경제 양적,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과도한 무상 및 선심성 복지 정책으로 국가 순자산은 축소되고 이 외에도 수출, 내수 할 것 없이 양적, 질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경제지표의 모든 지수가 1990년대 IMF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지만 누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현금 다발로 내민다면 덥석 잡으시겠습니까? 당장 100만 원이 급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 국민들이실 겁니다. 그분들은 문재인 만세를 외치며 환호하겠죠. 당장 오늘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좌파들의 더러운 속내 또한 보실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사탕발림은 결국 사채업자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겁니다. 국가 경제가 추락하는데 제살 깎아먹는 공무원만 늘리고 있는 이 정부. 17만 명을 미끼로 1,400만 명의 청년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이 정부. 100만 원을 미끼로 온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